군이 말이죠. 이번 이 북한 목선과 관련해서 또 거짓말한 거 아니냐? 좀 이런 논란에 휘말린 것 같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이게요. 북한 목선 관련해서 군 당국이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 아니냐, 뭐 거짓말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 이번에 채널A 또 좀 취재 결과를 통해서 군이 또 거짓 브리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또 하나 추가됐다면서요? 네, 사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직후에 아니 북한 어선이 내려온 그 57시간 동안 군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이 일었을 때 군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파도가 일으키는 반사파로 인식해서 식별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명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국방부의 합동조사단이 지금 확인하고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개의 육상 레이더 중에 총 2개 중에 1개에서 그 해당 목선이요 명확하게 포착이 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그리고 그 포착이 된 그 시간도 살펴보면 이 발견되기 직전이죠. 지난 14일 오후에 50분 동안 이 그 레이더에 명확하게 포착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게 파도가 높아서 그러니까 어선의 높이보다 파도가 더 높게 일어서 잘 포착해내지 못했다. 이게 식별해내지 못했다라는 게 군의 설명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웬걸 50분 동안 레이더에 그 어선이 명확하게 50분 동안이나 명확하게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애초에 17일 날 군이 설명했던 것은 거짓 브리핑이라는 게 드러난 거죠. 네. 참 안타까운 게요. 이게 양파가 생각나요, 저는. 양파요? 예. 계속 지금 벗겨집니다. 지금. 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처음에 삼척항 인근에서 표류하고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삼척항 부두에 접안을 했어요. 그것도 표류가 아니라 스스로 남에서 북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해치고 와서 접안을 해요. 네. 자, 그리고 처음에 국방부가 17일 날 파도가 일으키는 반사파로 레이더가 북한의 어선인지 식별을 못했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표했죠. 그런데 다음 날 파도가 없었어요. 잔잔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었죠. 거기다가 파도가 있다 하더라도 반사파로 인해서 레이더 식별이 안 됐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예. 우리 군이 첨단 군이기 때문에 레이더가 10km 전방까지는 다 식별한다. 아하. 군내에서는 이렇게 내부에서는 와글와글 시끄러웠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시 레이더로 식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숨겼다는 얘기가 지금 오늘 확인이 된 겁니다. 예. 이러니 어디까지 대체가 어디까지 거짓말이고 무엇을 믿어야 되나. 왜 군은 이렇게 다 처음에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게 돌려서 계속 거짓 브리핑을 했나.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이해가 안 될 정도다. 자, 그동안 국방부는요,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 목선 논란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왔죠.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전반적인 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소형 선박은 소형 목선은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GPS나 레이더 같은 거 없었냐고 여쭸을 때 없었다고 답하셨는데요. 없었다고 그거는 하셨나요? 혹시 착오가 있었다면 저희가 잘못이 있었음 인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헛갈리실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하실 텐데 그만큼 군이 이제 브리핑 과정에서 오락가락 그렇게 발표하다 보니까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좀 헛갈리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또 하나 새롭게 조금 확인이 된 사실은 이런 겁니다. 그 17일 날 국방부가 첫 브리핑을 하잖아요. 이 목선 논란과 관련해서 최초 브리핑 17일 그 브리핑하기 전에 언론 대응 기조와 발표문 등 협의하는 회의가 개최됐는데 그 자리에 정경도 국방부 장관하고 박한기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저게 의미하는 바는 어떤 겁니까? 당연히 그전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야기를 하고 예. 그 결과를 가지고 브리핑을 했다. 근데 그 브리핑의 결과가 어떻게 보면 사실을 은폐했다. 예. 왜 사실대로 나중에 아닌 것이 밝혀졌으니까. 이 이야기는 합리적인 의심에 따르면 그전에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하고 축소해서 예. 발표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왜? 국방부에 대한 책임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심지어 그렇게만 하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심지어 과연 국방부 차원에서만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는가? 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네. 국방부는 계속적으로 어떤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고 브리핑할 때 실제적으로 청와대에서 이렇게 누가 관여해서 보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그 언론 대책회의 결과 브리핑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 주관해서 한 거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현 부대변인이 이미 국방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정경도 장관이 그 브리핑 전에 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서 정 장관이 브리핑 내용의 큰 틀을 보고는 받았는데 세세한 내용까지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해명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보다는요. 이게 아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15일 날 발견하고 아마 오후에 해경에서 이제 보도자를 보냈습니다. 그때는 사실 정확하게 됐어요. 이미 들어왔다. 그리고 접안했다. 이분들이 수리를 해서 왔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가 17일 날 발표하는 과정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뭐 인근에서 발견했다. 표류했다.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불거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만약에 국방부라든지 청와대에도 처음부터 이걸 은폐하려고 그랬으면 저는 아마 해경에서 보도자료 나가는 것 자체부터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해경의 보도자료 제대로 나갔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저는 아마 이 발표를 하니까 해경이 발표하는 걸 몰랐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아마 국방부와 해경 사이에 어떤 의사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다. 왜냐하면 해경에서는 정확하게 처음에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그렇게 네. 본다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이거를 처음부터 은폐할 목적으로 뭘 했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레이더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군에 있으면서 레이더를 많이 봤는데 네. 레이더가 사실은 하나만 보이는 게 아니고 수백 개가 보입니다. 그 중에 이제 좀 큰 거는 점이 크게 보이고 작은 건 작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크게 보이는 것과 작은 것 중에 이게 과연 뭐냐 싶기로 하는 거는 그 보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네네. 일일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목선이 보였는데 아니다 기다 판단은 그 실무자가 하는 거라서 예. 이거를 그 현장에 있던 예를 들어서 뭐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분이 놓친 것이지 이거를 은폐하려고 아마 이 레이더에 나온 것 자체를 숨겼다 이렇게 예. 보는 건 아닌 거죠. 예, 조금 전 네. 말씀하시죠. 자, 이 사건을 좀 정리하면요. 자,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모두 종합할 때 해경, 그리고 경찰, 국정원이 15일 날 새벽, 그러니까 접안을 한 바로 그 시점에 청와대에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내용은 굉장히 정확했어요. 그리고 청와대에 어디에 보고했냐라고 했을 때 국정상황실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국정상황실장이 누굽니까? 윤건영 실장. 상황실장. 예.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그렇다면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에게 모두 정확하게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17일 날 국방부가 최초 브리핑을 했는데 모든 강론에서 다 틀려졌어요. 예. 레이더가 작동을 안 했다. 파도가 높았다. 또 뭐 그 표류했다. 보류했다. 삼척항 인근이다. 그랬는데 오늘 보도가 나온 것 그리고 국방부가 부인을 하지 않은 거는 이 최초 브리핑 전에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언론 대응 회의. 예, 국방부 장관도 참석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아, 이거는 분명히 청와대 지시받고 국방부에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었지 않느냐? 예, 예.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기자는 항상 CCTV, 의혹, 예. 실체적 진실이 뭔가 이런 거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김민지 기자. 네. 북한 목선이 관련해서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는데요. 약간 좀 이게 풀어야 될 의문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제 진상조사단이 꾸려져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실체가 밝혀질 텐데, 과연 이 북한 목선이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왔을까? 이게 지금 미스터리로 남고 있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순자들이 타고 온 그 북한 목선이요. 거리만 따지고 보면 최소한 700에서 800km를 이동하게 된다는 건데 이러기 위해서는 최소 1000리터 가량의 기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필요한 기름을 준비를 하다 보면 목선 무게의 절반 이상의 아마 소요 그 연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라서 사실상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당시 목선을 살펴봤더니 녹색 통 2개만 실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연료로 어떻게 왔는지 이런 것들이 좀 의혹으로 남고요. 뿐만 아니고 왜 한국 영화를 보고 탈북을 결심했다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저 가운데 보이는 그 양복을 입고 뭐 운동화를 신은 그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옷을 보면요. 비교적 구겨짐도 없이 좀 단정한 모습입니다. 또 나머지 선원들도 머리가 흐트러짐 없이 비교적 단정한 모습이라서 장시간 이 작은 배를 타고 오랫동안 건너온 사람의 행색 같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좀 의문이 남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김민지 기자의 설명을 요약해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저 배가 말이죠. 1.8톤짜리입니다. 28마력. 함경북도 경성에서 출발했어요. 삼척항 방파제에서 발견됐죠. 최소 거리가 한 700에서 800km를 바다를 통해 온 겁니다. 근데 1000리터 기름이 필요하대요. 그렇게 항해를 하려면.
근데 녹색통 2개만 실려 있다는 거죠. 연료통으로 추정되는. 그러자 1000리터 기름은 실제로 저 배에 실으면 배 무게 절반 이상이 된답니다. 연료 무게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가라앉을 거 아니겠어요? 배가?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아니 700에서 800km를 파도를 헤치고 넘어온 사람들 행세치고는 너무나 머리도 단정하고요. 바지에 줄까지 뭐 이렇게 주름까지 져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기되는 그 미스터리는 혹시 저 배를 어딘가에서 오면서 도와줬을 모선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어떻습니까? 고 대변인님? 예, 저는 충분한 추정이 가능하다 봅니다. 지금 3가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좀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어떻게 왔는가? 기름이 어디 있어서 어떻게 왔는가? 1번 중요하고요. 예. 두 번째 어떻게 살았는가?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음식물은 있는데 취사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취사도구를 하나 어떻게 먹고 살았겠는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네. 세 번째는 무엇을 했는가 문제인데요. 이야기는 오징어 잡이배인데 오징어는 하나도 안 굽고 어창은 비어있고 먹물이라든지 이런 고기를 잡았다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 이런 이상한 목선인데 이런 의문점이 바로 왜 아하. 이걸 축소은폐할 수밖에 없었는가? 예. 지금 이거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름이 적어도 경성에서 삼척 직선거리만 500km고 실제 거리는 최소한 700 최소로 700 내지 800km. 최소에서 700에서 800. 그렇다면 기름이 그만큼 어떻게든 와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모성이라든지 다른 배가 같이 오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예. 또 이에 대한 해명을 갖다가 뭐 물물 교환, 기름하고 잡은 물고기하고 이렇게 고기가 바꿔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그렇게까지 와가지고 뭐 선단이 왔다 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네. 표로해서 왔는지 전체적으로 좀 뭔가 안 맞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예. 축소 은폐 이유하고 뭐 관련되는 거 아닌가. 조금 전에도 오차이라는 관련돼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 목선, 이 선장과요, 해경 관계자가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었죠? 자, 그 당시의 모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모습을 먼저 보고 오시죠. 우리가 그저 바다에서 잘 동안 준비했습니다. 도와주래가지고 한번만에 해가 좋았네. 네. 언제부터 지금 있어요? 낮이랑 밤에 아침에 다음 13일 다음 자,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은요, 해경 관계자가 저 북한 목선에 타고 있던 북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을 아까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등을 돌리고 있는 그 사람은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 그러니까 저 화면상에서 지금 맨 좌측에 보이고 있는 사람이죠. 저 사람은 이제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인데, 근데요, 이게 지금 관련해서 보시면 너무나 빨리 조 부장, 이 민간인이라는 걸 결정짓고 북한으로 돌려보낸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있을 수 거예요. 없는 일입니까? 예. 예. 자, 96년에 강릉 앞바다에서 무장공비 25명이 탄 잠수함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98년에는 동해에 잠수정이 발견됐어요. 그때 저와 같은 기자들이요, 한 60여일 가까이 종군기자 아닌 종군기자 생활을 했어요. 네.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예. 합동신문조, 합신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 시작에서부터 상황이 완전히 종결 때까지 합신조가 가동이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러 왔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자, 800km를 조각배를 타고 내려온 것은 목숨을 건 탈출이에요. 예. 근데 4명이 같이 내려왔을 때는 같이 목숨을 걸고 내려왔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중에 2명이 돌아가고 싶다고 하니까 바로 돌려보낸다? 아하. 이거는 여러 가지로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예. 합신조가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된다. 모든 증거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맞지 않고, 예. 또 모두 다 목숨을 걸고 탈출했는데 갑자기 2명이 돌아간다고 하니까 돌려보낸다? 아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예. 너무 이제 조사를 빨리 이제 서둘러서 마무리 짓고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논란인 것인데요. 어제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가 있었는데 야당 의원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궁을 이어갔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실까요? 아무리 빠른 경우도 하루 정도, 그리고 거의가 다 뭐 6일, 7일, 뭐 10일 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렇게 온 의문이 많은 사람들 갖다 2시간 만에 서둘러서 이렇게 보냈다는 게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조사는 만 하루가 넘었습니다. 온 사람을 4명 중에 2명을
뭐 며칠 있다가 보냈습니다만은 그렇게 2명은 남고 2명은 보내고 이런 예가 있습니까? 예, 그런 사례가 나중에 이거 조사를 적지 해서 않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통일부 장관 책임을 지겠어요? 귀순 목적으로 왔다면은 처음부터 4명이 짝을 지어서 그렇게 안 오지요. 2명은 처음부터 남고 2명만 오지. 어떻게?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조 부장,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면은 이 답변 중에 온 사람 4명 중에 2명을 돌려보낸 사례가 있냐고 계속 물어보잖아요. 지금 야당 의원이. 그런데 그런 사례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많이 있었다. 근데 제가 기자 생활 24년 차인데 처음 봤거든요. 허허. 네. 그리고 김현철 장관의 오늘 보이는 답변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계속 김현철 장관의 말 중에 저는 인상 깊었던 것이 매뉴얼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매뉴얼이 바뀌었다? 예. 그게 왜 그렇습니까? 뭐가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예. 이 매뉴얼이라고 하는 건요.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청와대에 보관이 돼 있습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합신조가 끝날 때까지 모든 증거물은 비치한다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매뉴얼이에요. 그런데 매뉴얼이 바뀌었다면 언제 바뀌었는지 혹시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바뀐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기자들은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현보 대변인. 예. 저도 뭐 이제 공무 정보부대에 있어서 합심조에 있던 분들 많이 알고 있어요. 얘기하겠는데 사실은 보면 말씀처럼 합심조는 이제 조사를 하는 데입니다. 국정원, 뭐 국군정보사 아니면 경찰, 검찰 다 들어오는데요. 이분들이 사실은 조사하면 앞에 나왔던 예를 들어 이분들이 어떻게 왔는지 경로는 다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사건이 가장 다른 거는 언론에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언론에 먼저 나오고 민간인들이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들이 취재에 들어갔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예전에 사례 없으셨다는데 탈북자들 중에요. 일부는 남고 일부는 간 경우 사례 많습니다. 조사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조 부장님 말씀 중에 아까 돌아가서 죄송한데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요. 해경에서 청와대 보고한 것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해경에서 그날 2시에 보도자료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폐 의혹이 없다는 것이죠. 자, 물론 이게 뭐 이제 북한의 이런 어선과 관련해서 이제 서둘러서 이제 북한을 이렇게 빨리 보낸 건 사례가 없었다. 뭐 이런 부분을 아마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현재로서는 뭐 특별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추후에 좀 더 한번 확인 작업을 거쳐봐야 이 될 것 말로 같고요. 조금 결여를 하겠습니다. 예. 자, 청와대 윤도한 수석이 뭐라고 브리핑을 했냐면요. 만일 북한 주민 4명이 다 귀순 의사를 갖고 넘어왔다면 그것이 보도됨으로써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됐을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죠. 이게 어느 나라 청와대 수석입니까? 어떻게 4명이 다 귀순 의사를 갖고 넘어왔다면 이것이 어떻게 남북 관계에 경색이 한다? 그리고 이런 거를 보도한 언론이 문제다라는 얘기까지 해요. 네. 바로 이런 청와대의 태도 때문에 국방부의 이런 오락가락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라도 청와대의 눈치 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4명이 이렇게 과거에도 뭐 어선이 왔는데 2명은 이렇게 뭐 서둘러 북한으로 보내고 이런 경우가 없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사실관계를 좀 더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딱히 뭐 알려진 바는 없으나 뭐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